안녕하세요, 2학년 친구들. 귀에 쏙쏙, 실력은 쑥쑥. 즐거운 수학교실에 오신 것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분류하기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의 강의명은 분류해 보아요. 우리 직접 분류해보는 시간 가질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분류하는 방법을 공부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직접 분류하고 결과도 말해보는 시간이에요. 자, 그럼 분류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학교 앞에 슈퍼 주인 아저씨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이것저것 사다 놓으셨어요. 이제 그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게 냉장고에 넣어두려고 하는데요. 여기 아이스크림을 담을 냉장고도 있고, 어떻게 아이스크림을 분류해 놓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 같이 고민해 볼까요? 우선 아이스크림을 분류하기 전에 아이스크림 상자 안에 어떤 아이스크림들이 들어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어떤 게 있는지 알아야 아이스크림을 분류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담을 냉장고가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도 알아야겠죠? 자, 그럼 아이스크림 상자를 쫙 열어보니까 딸기맛 아이스크림, 초코맛 아이스크림 이렇게 두 가지 맛으로 나뉘어져 있네요. 그런데 딸기맛 아이스크림은요, 콘으로 된 것도 있고 막대 모양으로 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초코 아이스크림도요, 콘으로 된 것도 있고 막대 모양으로 된 것도 있네요. 좋아요. 그럼 이번에는 아이스크림을 담을 냉장고는 몇 개의 칸으로 나뉘어져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이스크림 냉장고는 딱 두 칸으로 나뉘어져 있네요. 자, 그럼 우리 이 아이스크림들을 어떻게 분류하면 좋을까요?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기준을 세워서 분류하면 될까요? 선생님은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기준을 정해서 좋아하는 것은 딸기맛 콘 아이스크림이고 좋아하지 않는 것은 딸기맛 막대 아이스크림도 별로 안 좋아하고 초코맛 콘 아이스크림도 안 좋아하고 초코맛 막대 아이스크림도 안 좋아하는데 어때요? 여러분도 선생님과 같은 결과가 나왔나요? 에? 다르다고요? 왜 다르죠? 그렇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것은 분류의 기준으로 세울 수 없다고 했죠. 그럼 결과가 이렇게 서로 다 다르게 나오니까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한 기준을 세우는 게 좋다고 했어요. 이번엔 그럼 맛있는 것과 맛 없는 것으로 분류할까요? 그것도 안 된다고요? 왜요? 그렇죠. 이번에도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른 기준이라서 안 되겠죠? 나는 맛있는 거라고 생각해도 친구는 맛 없는 것이라고 느낄 수도 있으니까요. 좋아요. 그럼 어떤 기준을 정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초코맛, 딸기맛 이렇게 분류해 보는 건 어때요? 이건 누가 봐도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우리 맛으로 분류해 보면 초코맛에는 초코맛 막대 아이스크림과 초코맛 콘 아이스크림이 있죠. 그리고 딸기맛에는 딸기맛 막대 아이스크림과 딸기맛 콘 아이스크림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또 다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냉장고 칸이 두 칸뿐이기 때문에 딱 둘로 분류해야 되는데요. 이번엔 모양으로 분류할 수 있겠네요. 자, 모양으로 분류해보면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그렇죠. 막대 아이스크림과 콘 아이스크림으로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겠죠? 그럼 막대 아이스크림에는 초코맛 막대 아이스크림, 딸기맛 막대 아이스크림이 있고요. 콘 아이스크림에는 초코맛 콘 아이스크림, 딸기맛 콘 아이스크림으로 분류할 수 있겠네요. 모두 잘했어요. 자, 우리가 분류한 기준 아저씨께 알려드리면 아저씨가 아이스크림을 정리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겠는데요. 자, 그럼 이번엔 우리가 분류한 것의 개수를 세어볼까요? 분류한 것의 개수를 세어서 표에 정리할 때는요. 내가 빠뜨리지 않고 잘 세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답니다. 자, 어떻게 빠뜨리지 않고 잘 세었는지 확인하냐고요? 그건 바로
우리가 센 것을 체크를 해두는 거예요. 내가 이건 개수에서 세었다 하면 그림에 막대 표시로 쓱 그어두거나 아니면 X자 표시로 쓱 표시해 놓거나 아니면 동그라미로 동그라미 이렇게 쳐두면 이건 아까 내가 개수를 세워둔 것이니까 이번엔 안 세워도 되겠다 하고 착각을 줄일 수 있겠죠? 자, 밑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기준을 정해서 우리 분류를 하잖아요. 그때 남는 것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다 분류하고 하나가 남으면 제대로 분류 기준을 세우지 못했던가 아니면 내가 셀 때 하나를 빠뜨린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분류를 하고 표에 정리해서 다 나타난 다음에 내가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을 꼭 해주어야 된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무엇인지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정리해보는 방법 공부해볼까요? 자, 선생님이 아저씨네 가게에 가서요, 우리 반 친구 16명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무엇인지 조사를 해서 제일 많이 좋아하는 것으로 똑같이 사다 주려고 해요. 자, 그럼 한 명씩 조사를 해야겠죠? 한 명씩 어떤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지 조사를 한 다음에는 그렇죠. 알아보기 쉽게 분류하고 수를 세어주면 되겠죠? 그럼 수를 셀 때는 빠진 사람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렇죠. 하나씩 표시를 해가면서 세어줘야 된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서 빠진 사람이 없는지 세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다 셌어요. 자, 우리 반 학생 수 16명 모두 맞나 다 확인을 해보니까 학생 수가 15명이 나왔는데요? 그렇죠. 그럼 잘못 센 거죠? 자, 그럼 다시 세보니까 선생님 17명이 나왔는데요? 그렇죠. 이것도 다 잘못 센 거죠. 똑같이 16명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그렇죠. 분류한 결과를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분류 기준을 무엇으로 정할까요? 선생님은 맛으로 정해서 표를 완성해 볼게요. 그럼 딸기 맛, 초코 맛 이렇게 나눠서 표를 정리해 보니까 딸기 맛 아이스크림은 12명의 친구가 좋아하고요. 초코 맛 아이스크림은 4명의 친구가 좋아해요. 그럼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은 초코 맛이 많은가요? 딸기 맛이 많은가요? 그렇죠. 우리 반 아이들은 딸기 맛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기준을 모양으로 정해서 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모양에는 콘 모양과 막대 모양이 있었으니까 표에 정리해 보면 콘 모양을 좋아하는 친구는 13명이고요. 막대 모양의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친구는 3명이에요. 그럼 우리 반 친구들을 합치면 13 더하기 3은 16이니까 모두 옳게 정리했네요. 자, 그럼 우리 반 친구들은 콘 아이스크림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선생님은 우리 반 친구들이 딸기맛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고 모양 중에선 콘 모양을 좋아하니까 딸기맛 콘 아이스크림을 사러 슈퍼에 다녀와야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할 때는 모두 빠진 사람이 없나 마지막에 꼭 다시 확인을 해야 실수를 하지 않는답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한 내용 같이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 분류를 해서 결과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정확한, 누가 생각해도 똑같은 정확한 분류 기준을 세운 다음에 분류의 결과를 정리할 때는 내가 한 개라도 빠진 것이 없는지 또는 한 개라도 더 많이 세진 않았는지 꼭 표시를 하면서 세어보고요. 마지막으로 결과에 맞는 숫자를 나타내주면 되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 곱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봐요. 모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복습 잊지 마시고 모두 안녕!